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5대 직업 기초 능력 자소서 작성법 및 실제 작성 사례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대 직업 기초 능력은 자기 개발 능력, 두 번째 조직 이해 능력, 세 번째 문제 해결 능력, 네 번째 대인 관계 능력, 그리고 다섯 번째 의사소통 능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항목들이 더 세분화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 이 다섯 가지 직업 기초 능력이 모든 NCS 기반 면접과 그리고 시험의 기본을 이루고 있습니다. 각각의 공기업과 공단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거의 대부분 이 다섯 개 항목의 중점적인 점검과 체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자, 그럼 오늘 간단하게 먼저 첫 번째 자기 개발 능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기 개발 능력은 NCS 홈페이지에는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자기 개발 능력. 업무를 추진하는데 스스로를 관리하고 개발하는 능력이다. 자, 그러면 좀 더 세분화하면 NCS 홈페이지는 하위 능력으로서 자기개발 능력의 하위 능력으로서 자아 인식 능력, 자기 관리 능력, 그리고 경력 개발 능력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각각의 정의와 세부 사항은 프린트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이렇게 빨간 글씨로 표시되어 있는 세부 요소들, 이 세부 요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실제로 평가의 주된 포인트가 됩니다. 자, NCS 홈페이지에 보시면은 자기개발 능력의 사례나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걸 뺏길 수는 없으니까 참조는 하시되 여러분의 상황에 맞추어서 여러분이 경험한 여러 가지 것들을 자기개발 능력 사례 포인트에 맞추어서 잘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자기개발 능력은 이런 부분들이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장단기 목표를 수립한 것, 그리고 인간관계를 그런 것들을 고려한다는 것. 이건 인간이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다음 공기업 자체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공적인 부분들이 매개가 되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의 인간관계가 역시 당연히 고려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현재 내가 어떤 구체적인 일을 하고 있는지가 같이 고려가 되면서 작성이 되어져야 합니다. 자, 기본적인 것들은 조금씩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NCS 홈페이지에는 자기개발 능력의 여러 가지 측면들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게 살펴보시면 조금 여러분이 난해하게 느껴지고 약간 이게 뭘 의미하는 건지 잘 이해가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일단은 상위 항목 중심으로 여러분이 읽어두시고 상위 항목에서 평가하고자 하는 것이 과연 어떤 요소인지를 잘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NCS 자소서에 항목에 나올 때 이런 부분을 떠올릴 수 있도록 자주 봐두셔야 됩니다. 자, 구체적인 실제 사례들을 지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전의 얼마 전에 어떤 한전에서의 그 평가 항목에서 지원자가 작성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대략적인 내용들을 이미 이야기를 드렸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학생이 쓴, 이 지원자가 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잠깐 평가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전체를 보시면은 소재 선택은 대단히 훌륭합니다. 이 한전에 어울리는 지원 분야가 소재로 나열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졸업 프로젝트와 한국전력이 어떤 회사인지, 그리고 이 회사가 하는 업무와의 연관성이 어느 정도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험들이 각각 너무 지나치게 개별 사안으로 나열되어 있어서 전체적인 통일성에 조금 연결성이 조금 부족해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NCS 기반 자소서에서 전체적으로 어떤 항목이 있는지 평가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정량적 결과물입니다. 수치적 정량화라고 하는데요. 시간 부분, 그 다음에 비용의 부분, 그리고 인력 소요의 부분, 이 세 가지가 기준점과 함께 뚜렷한 결과물로서 제시되는 것이 좋겠죠. 예를 들어 여러분이 익숙한 토익의 경우 두 달 만에 첫 번째 점수 560점에서 두 달 만에 840점을 받았습니다. 라는 것들. 그렇게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될 수 있는 것들이 거의 모든 NCS 항목에서 수치적 정량화로 이름 하에 제시가 되는 것이 가장 면접관에게 어필할 수 있는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자,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주 못 써, 좀 굉장히 잘 못 적은 예가 될 텐데요.
자, 귀하가 최근 3년 이내에 가장 도전적인 목표를 세우고 성취에는 구체적인 경험, 도전적 목표와 성취에는 구체적 경험이 자기 발전의 부분이 되겠죠. 구체적으로 그 과정의 결과에 대해 기술하여 주십시오인데 지금 이 사례 6번의 경우에는 자신의 일기와 같은 그런 내용을 적었어요. 존 덴버의 노래를 들으면서 학교에서 어디까지 걸어갔던 경험을 쓰고 있습니다. 이건 일상에서 우리가 겪는 그날그날의 소일거리인데 이런 것들은 절대로 자소서에 써서는 안 됩니다. 즉 적절한 소재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만약 이런 걸 쓴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수치적 정량화로 이끌어낼 수 있고 그런 것이 한전에 여러 가지 직무와 관련되어 있는 요소가 있다면 아주 좋은 포인트가 될 수 있지만 여기서는 한전의 직무와 관련이 될 수 있을 만한 요소가 전혀 없습니다. 대단히 일상적이고 개인의 소회를 적은 그러니까 일기장이나 끄적끄적거릴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죠. 자, 대단히 편한 글이기 때문에 읽기는 좋습니다만 이 질문의 의도를 정확하게 살리지 못했기 때문에 점수를 5점 정도밖에 줄 수 없고요. 그 다음 한전이라는 회사가 무슨 회사인지 어떠한 일을 하는 회사인지에 대한 부분과 이런 것들이 이 한전에서 하는 직무와 관련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 전혀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이 회사에 대해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글을 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NCS 기반 자소서의 가장 핵심 포인트와 평가 항목이 무엇인지조차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글을 일기장에 쓰듯이 오늘 있었던 아주 작은 에피소드 하나 적은 결과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역시 좋은 점수를 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경험의 적정성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재 자체가 기본적으로 어울리는 소재가 아니기 때문에 한전 직무 경험에 대한 한전에서 평가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한 그런 적절한 경험도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평가 항목은 저는 지금 조금 정확하게 좀 드렸는데요. 사실은 이거보다도 더 형편없는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제가 최종적으로 적은 글을 좀 읽으면서 오늘 첫 번째 내용에 가름을 하겠습니다. 아쉬움이 굉장히 많은 자소서입니다. 소재도 적절하지 못했고 질문의 의도, 발제문의 의도도 파악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한전이란 본인이 지원한 회사에 대한 관심을 드러낼 수 있는 소재가 전혀 아닙니다. 지나치게 개인 감상적인 경험으로 인사 담당자에게 전혀 설득력이 없는 자소서다. 이런 자소는 절대로 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전혀 자소서에 대해서 모르고 썼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은 정말로 피해야 될 그런 지극히 일상적이고 개인적인 소외의 에피소드입니다. 늘 말씀드립니다만 NCS 기반 자소서에서는 수치적 정량화, 처음 시작과 결과가 뚜렷하게 수치적으로 제시되는 결과로서 나올 때 자소서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또 역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서 다음 시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